오늘은 4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에서 4단원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그 중에서도 중국의 민족운동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6쪽부터 169쪽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태평천국운동은 그 이후에 나타난 운동을 말합니다. 배경을 보면 청 말기에 자연재해가 거듭됐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청 정부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자신이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청을 타도하자라는 걸 주장하면서 태평천국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51년에 일어났던 태평천국운동입니다. 태평천국운동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천조전무제도인데요. 천조전무제도에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 남녀의 평등, 그리고 전족과 같은 악습 폐지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조전무제도로 그런 기세를 올린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점령하고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는데요. 지도층 내부 분열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고 한족 관료와 서양 열강의 용병 부대인 상승군에 의해 진압됨에 따라서 결국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조전무제도의 내용이에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왼쪽은 홍수전이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내용을 카톡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내놓은 내용인데요.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갖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태평천국운동은 청왕조를 타도하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강조했다라는 게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무운동인데요.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벌어졌던 운동으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을 겪으면서 상승군도 나타났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서양 열강의 우수한 군사 기술을 경험했던 한인 관료들이, 한족이에요. 한인 관료들이 청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 기술 등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자라는 측면으로 전개한 운동입니다. 이 양무운동의 가장 핵심 주장은 중체서용이었는데요. 중체서용은 중국의 전통 사상과 체제를 근본으로 삼되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중체서용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을 보면 근대식 군수공장을 세워서 서양식 육군과 해군을 양성하고자 하였고 신식학교를 설립했고 미국과 유럽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서양 과학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으로 30년간 쌓아 올렸던 군사 기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게 온 세상에 널리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드러내서 이 이후에 그 한인 관료들이 양무운동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파견되었던 유학생들이 귀국한 다음 전보사업이나 철도회사 설립 등에 참여하면서 중국 근대화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양무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금릉기기국에서 만들어진 총포와 포탄입니다. 즉 근대식 군수 공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금릉기기국이었고 그 사진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은 양무운동 때 유학을 떠났던 소년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변법자강운동입니다. 변법자강운동을 이해하려면 양무운동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양무운동을 강조했던 이홍장 등의 한족 관료들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장은 중국의 제도는 서양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니 청의 전통사상과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무기를 들여옵시다
라는 중체서용을 이렇게 강조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무운동이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실패로 끝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변법자강운동은 양무운동처럼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는 청일전쟁 같은 사건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일본처럼 아예 정치 체제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벌어진 운동이 바로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변법자강 운동은 법을 바꾸고 나라를 강하게 하자. 이런 그러니까 체제까지도 바꾸자라는 운동이에요.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일전쟁을 패배한 이후에 위기의식이 증가되면서 일본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강국이 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캉 유에이, 량치차오 등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 체제를 바꾸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내용에는 황제의 지지를 얻어서 입헌군주제, 의회제 도입을 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과거제를 개혁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상공업을 육성한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보적인 운동은 결국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반발을 얻게 되죠. 결국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 의화단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화단 운동은 기존의 운동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때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막 들어오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득이 될 만한 권리, 이권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세력이 확산되면서 청만의 그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화단 운동은 청왕조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선교사, 외국인, 교회, 그리고 철도를 공격했는데요. 철도를 왜 공격했냐면 결국에는 철도는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 가지 금이나 은, 중국에서 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을 빨리 가져가기 위한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걸 알았던 청나라 사람들이 의화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철도를 파괴한 거예요. 철도 등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청왕조의 지원을 받아서 열강의 선전포고까지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일본 등 강대국의 군사력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죠.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 결국에는 청나라는 이런 여러 국가 열강과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됐고 이제는 베이징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그 청나라가 거의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신의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청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청 정부가 개혁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의회를 도입하게 되고 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아무리 청 왕조가 개혁을 한다고 해도 청은 더 이상 기사회생할 수 없다. 청 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이 점점 더 거세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청나라가 재정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 국유화한 민간 철도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대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외국에게 또 빚을 낸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무창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15개 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혁명적인 사건을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혁명 세력은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하면서 공화정, 즉 입헌군주제도 아닌 전제군주제도 아닌 황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화정체의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하지만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한테 이 혁명을 진압하게 시키게 되는데요. 위안스카이는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우창 지역
그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으로 내려가서 혁명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 청 황제를 퇴위하고 자신이 대총통에 즉위하게 되면서 신의 혁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는 결국에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자기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신의 혁명이 발생했던 중국의 모습입니다. 우창에서 신의 혁명이 시작된 우창 봉기가 일어났지만 그 주변에 있는 15개 성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혁명을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는 단계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강조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캉유웨이고요. 이 사람은 순원이에요. 캉유웨이는 변법자강 운동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즉 황제를 그대로 두지만 이 황제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의회를 설립하고 일본처럼 천황이 있는데 의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입헌군주제를 강조했던 게 캉유웨이고요. 순원은 공화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제는 이제 황제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처럼 대통령제가 가장 대표적인 공화 정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원은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삼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캉유웨이와 순원의 주장을 좀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캉유웨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야 한다는 변법자강 운동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순원은 그 신의 혁명에서 임시 대총통에 추대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